오늘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여러분 이곳에서 49박 50일째 청와대 앞 문재인 퇴진 기도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정황훈 목사님 6월 8일부터 165일 동안 이곳에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황교안 대표 청와대 앞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장에서 하나가 되고 이 문재인 퇴진 투쟁에서 하나가 되는 힘찬 11월 21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국민 의례를 하시겠습니다. 애국가는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송곡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네, 구호를 좀 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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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공수처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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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여!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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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는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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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하섭 씨였습니다. 다음은 장용준 찬양하는과 함께 불러송. 달같이 힘들게 외칩니다. 문재인이 물러가라. 문재인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영길 물러가라 한영길 물러가라 한영길 물러가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물러가라. 한국경제 한국나라 물러가라. 국내생활 관심 없고 머리에 김정은만 문재인이 물러가라. 김정은 전쟁 준비 물러가라. 문재인은 니네 평화 물러가라. 지구전선에 짓는 전투 대한민국 국장대제 문재인이 물러가라. 미국 전이 적화된다 물러가라. 살인독재 김치완조 물러가라. 위장평화 한반도의 위장평화 조건서도 위장평화 소지하라. 최저임금 정책 하나 물러가라. 소득증도 상정세 물러가라. 세계경제 호황인데 한국경제 한나라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탐정이 웬 말이냐 물러가라. 태양광이 웬 말이냐 물러가라. 전비용이 올라간다 중국 속에 무력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소득증도 상정세 물러가라. 최저임금 영세상이 물러가라. 영세상이 눈물 난다 영세상이 낙마한다 문재인은 물러가라. 내는 일어나라 물러가라. 자유민의 투쟁이라 물러가라. 가족이의 투쟁이라 나라민의 투쟁이라 대한민국 승하라. 자, 다음은 제가 황교안 대표 저기 단식 농성하는 자리가 분수대 바로 옆입니다. 저기 가서 있어 보니까 우리 집회하는 소리가 들릴까 말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은 단식 이틀째인데 밥은 못 먹지만은 여러분들의 힘찬 고함 소리 배에 꽉득 차도록 크게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그냥 방식은 큰 함성을 계속 부르시다가 숨이 막히면 또 조금 쉬다가 또 계속해서 한 1분 정도 계속하겠습니다. 자, 함성 시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기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귀한 분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10개월 돼서 오늘 내일 하는 중에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지현 선생님이신데요. 오시고요. 도태우 변호사도 같이 오세요.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특히 민사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도태우 변호사는 책도 얼마 전에 도전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현 선생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내일 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걱정이 돼서 오셨습니다. 이지연 선생님은 어떤 대사관, 아주 선진국의 대사관의 직원으로 근무하셨는데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데 이렇게 우선 배 속의 아기들 며칠 내로 태어나는데 축하 박수를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직장에 다니신다고 굉장히 바쁘고 출산이 바로 됐는데 상당한 직책에 계시기 때문에 그만두지를 못해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매일 애를 쓰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오신 데 대해서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인사 말씀을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MPK라는 단체의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김문수 지사님 뵈러 왔다가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출산 전에 여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뭐랄까 감동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함께 기도는 못하지만 밤새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낳을 아기는 그 어떤 아기보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어나는 아기와 이 산모에게 큰 축복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뱃속의 태교라고 하는데 태교의 첫걸음이 바로 이 나라, 이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의 태교를 해주시는 우리 이지연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인데 책도 여러 군 냈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도전이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대학교 은사님을 뵀을 때 나라를 너무 걱정하시면서 이제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구해지겠다. 너무 정말 어두움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지는 그때로서는 그 은사님이나 저나 다 생각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조국 사태도 나고 바로 이 청와대 앞에서 놀라운 철야 기도의 행렬과 바로 오늘 여기 계신 비가 오나 이 얼어붙은 날씨가 되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선한 우리 기도의 영으로 우리 나라를 정화시키고 있는 이 부흥 대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길을 오가면 옛날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났지만 요즘은 낮에도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이 빨갛게 물든 그런 어두운 청와대 주변을 정말 성스럽고 그런 밝은 영으로 정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마지막 발악인지 가라고 하는 방향과는 더욱 반대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마침내 지소미아를 되돌려 놓기는커녕 파기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12월 초까지 공수처법,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황교안 대표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단체도 그것을 지원하며 오늘부터 돌아가면서 지원 철야 농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구적으로 계신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단체와 모든 성원들 미약하나마 그 힘을 보태어서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하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보세요. 여기 도태우 변호사는 시청 광장에서 3년 동안 계속 명연설자로서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를 세우는 변호사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죄 없이 인민재판 마녀 사냥을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연설하시면서 책도 쓰셨는데,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원래 대학을 서울 공대 화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 다시 소설에 관심이 있어서 서울대 국문과를 들어가서 또 졸업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소설도 쓰면서 변호사도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돼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책도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특히 10월 혁명 정화훈 목사님과 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찬 겨울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낙엽을 맞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 청와대 앞에 노상에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설도 좀 써주셨으면 싶은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지사님 그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공대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중퇴하고 새로 이제 국문과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설은 많이 쓰지 못하고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많은 걸 해주셨고, 소설도 소설이지만 정말 여기에서 일어나는 대역사는 어떤 소설보다도 더 큰 그런 장차 그런 역사로 반드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구하는 데에 법치의 투쟁, 체제를 구하기 위한 투쟁 다 중요하고 너무나 큰 투쟁이지만, 가장 그 바탕에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 우리 영성을 지향하는 그 투쟁이 가장 밑바탕에 있고 가장 기초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겸하여서 투쟁하고 있는 이 기도장과 투쟁의 장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여기 한 분 한 분이 수행하시고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이곳에서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8.15 개천절 한글날 10월 25, 26 처리하면서 11월 2일, 9일, 16일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새로운 기록,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와 또 많은 국민들의 100만, 200만, 300만의 그 함성과 또 1700만의 문재인 퇴진 서명,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바로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 오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구속되어서 치료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 자리에 모두 마음이 하나가 합쳐지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직 대통령, 전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또 대표님들, 모든 정당, 사회단체, 모든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합쳐서 정광훈 목사님의 큰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문재인과 악령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청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계시는데 언제 잘못하면 또
좀 있다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석방되실 건지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3개월 그 병치료, 수술 치료로 일단 나오신 거로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을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수술 그 필요까지 와서야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너무나 인권적으로 정말 가혹한 일이었고, 특히 그 2년 전 구속 연장 결정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치 파괴의 연속 속에 오늘 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만일 다시 그 부당한 구금을 연장해서 구치소로 다시 구금을 하려 한다면 우리 선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겠죠?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찬바닥에서 외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의 그 힘 때문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석방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권혁부 KBS 전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KBS에서 31년간 계시던 권혁부 이사님의 정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셨죠?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이끌고 있는 10월 혁명은 반드시 우리의 희망대로 이 좌파 정권이 추구하는 공산화를 막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투쟁에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정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 아세안 확대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참석을 요청하는 비밀 신설을 보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김정은 본인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부고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대답은 한마디로 이 시점에서 남한하고 논의할 게 없다, 못 가겠다라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북한 발악이 왜 그렇겠습니까?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설계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건설해서 오늘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MBC 해직 기자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1편 이승만 편, 2편 박정희 편을 내보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과 인터넷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일을 제가 맡아왔었는데, 이 100년 전쟁 1편이 이승만 대통령 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별명을
스네이크, 뱀이라 칭하고 미국에서 교포들이 주는 독립 자금으로 이쁜 여대생들하고 연애나 하는 친일파였다, 이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만주 군관학교 나온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창씨 개명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친일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내용 일색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사실과 다른 방송 심의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타파가 법원에 이건 억울하다, 심의를 판단을 요청해서 1심, 2심에서 사실 판단을 거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가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된 거다, 그 이승만을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한 이 방송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1, 2심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 판사가 13명인데 6대 6이었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없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서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거 좌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전에 지사님께서 유재수 사건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죠. 기자들 세계에서는 유재수를 이 정권의 권력 게이트로 움직이는 폭발물이다라는 별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폭발물 유재수가 오늘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로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의 수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권력과 얽힌 사건들로 규명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은 경각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0시면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고요. 한미 방위리 협상도 순조롭지 않는 난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현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여지를 이미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 2사단이 평택 미 8군 기지에 주둔 중인데 여기에 제1기갑연대라고 있습니다. 4,500명 정도 수준인데 이 여단 규모입니다. 이 여단은 지상군 병력으로 짜여져 있어서 북한하고 유사시에 육상전을 펼치는 선봉으로 꼽혀왔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4,500명 정도인데 이 부대를 우선 빼내가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을 물론이고 한국 방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인데 우리는 무슨 수를 거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미군 철수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미 간에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주한 미군 철수라든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반미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를 향해서 외교관이 아니다, 오만하다고 인신공격을 하고, 문재인 특보 아시죠? 이게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아그레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철회됐습니다. 이것도 해리스 대사가 개입된 것이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이야기로 해리스 대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국방위원장을 국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다가 3차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이게 미국식 벼랑끝 전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화 원내총무는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패 수준이다. 이거 외교의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 결국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깨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인들이 거래한 고가주택 1600건을 조사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건 사찰입니다. 결국 가진 사람들을 옥죄어서 그런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분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뒤에서 파업 농성을 한 거 들으셨나요? 한국철도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 오늘이 이틀째 파업을 하고 있어서 KTX를 포함하고 있는 철도 여객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십니까? 주 5일째로 해서 4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3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31시간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신규로 4,500명을 뽑아달라, 뭐 이런 문제를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굴신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조 망국이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연말내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갔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북미 회담은 열려 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최선희 북외무성 부상 차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상이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뭐라고 했느냐, 미국 간의 협상에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주제로 올릴 수 없다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까 하는 기대는, 또는 열려서 비핵화에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기대는 물 건너 갔습니다. 이상 정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50일 동안 열심히 투쟁하시고, 정광훈 목사님 165일 동안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만, 200만, 300만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시고, 또 1700만 이상이 문재인 퇴진 서명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도 제가 오늘 낮에 갔다 왔는데 국회도 분위기가, 우리도 있고 또 황교안 대표도 여기 와서 저렇게 단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조금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갔습니다. 어제도 오고 오늘도 연속 오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냥 보자 해도 안 본다 이러던 자들이 여기 와서 청와대 앞에 와서 단식하면서 농성하는 여러분들과 황교안 대표가 합쳐질 때는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민심의 폭발, 성령의 폭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사탄, 악마 무리들을 싹 청소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호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육군 중장, 별이 3개입니다. 우리 조영호 사무총장 장군님이 지소미아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성! 지소미아, 참 제가 얼마 전에 이 꽃이름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괴롭고 위기에 처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지소미아가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심각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부언을 하겠습니다. 한일 간의 정보 교류협정 지소미아, 이것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일 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일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다가 지금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지소미아 요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미국이 이 지소미아 체결하는 것이 정말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은데 꼭 체결하자 해서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느냐 하면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는데 우리가 직접 잘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사진기로 촬영할 수 있는 거, 항공정자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발사하고 핵무 실험하고 할 때 인공위성에서 보는 거, 또 전파를 잡아서 보는 거, 이런 것은 일본이 우리보다 10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걸 감시하고 북한 저놈들이 무슨 횡계를 꾸미는 걸 감시하는 데는
이 지소미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본이 미국에 줘서 미국이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쓰리쿠션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일본말을 영어를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는 거에서 오류가 발생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보에 군사정보에서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늦어지고 또 잘못 전파되면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감시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중요한 것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국정원장도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고 하고 외무부에까지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종북 주사파들 청와대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만 뭐라고 그러느냐, 지소미아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미쳤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자입니다. 이 미친 자한테 운전대를 맡기면은 우리나라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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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이 한일 간의 관계 이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전략 중에 세계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도까지 중국을 보유하는 전략이 미국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게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나토가 있는 유럽에서는 50년 내에는 전쟁이 안 난다는 그런 가정하에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지 극동지역에는 언제든지 오늘 저녁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의 구호는 오늘 저녁에 싸울 준비가 되느냐, 투나잇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투나잇입니다. 그런데 문재인만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평화는 지 맘대로 갖다 주는 겁니까? 문재인 씨가 하나님입니까? 저 사탄이 무슨 평화를 갖다 주겠습니까? 문재인 끌어내자! 끌어내자! 이 지소미아 내일 종료된다는 것은, 만약에 문재인이가 내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것은 용의 비누를 띄는 거하고, 겁 없이 용의 비누를 띄는 거하고 이빨 하나 빼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저런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고 중국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한미 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죠? 방위비 5배 올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소미아 꼭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문재인한테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 그러고 지금 그것도 안 되니까 주한미군 1개 여단을 4,500명을 철수하는 것 문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은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깨지고, 연합방위체제가 깨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번영을 누려왔던, 안전을 누려왔던, 평화를 누려왔던 남북 삼각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것이 깨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 중국 시진핑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과거 5천년 동안 중국의 고생하고 고생 정말 억압받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런 것을 문재인이가 하려고 합니다. 저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이죠. 제 친구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녁을 먹여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야,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제 친구, 그 사람 서울대학교 나오고 아주 경기고등학교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고 훌륭한 변호사인데, 그 친구의 얘기가 자기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절대 임명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말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네 말이 일리는 있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행태를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꼭 제멋대로 결정했다. 행태를 볼 때 나는 조국이를 법무장관을 임명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틀리고 그 친구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맞고 그 친구가 틀렸습니다. 문재인이 결정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중국에 갖다 노예로 바치려고 하는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끌어내자! 끌어내자! 다시 한번 종북 좌파 문재인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네가 인간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시세모야를 파괴해서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시세모야 파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을 듣거라. 시세모야를 파괴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용준 찬양단원과 함께 우리 승리하리라.